서울 지역에서 또는 5대 광역시 기준이라면 원장님들 조금만 하시면 하루 방문자 일평균 지역 엄마들만 100명씩 매일 블로그 방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블로그 하고 계시면 이거 알고 계시죠? 사실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방법 아는 분? 모르세요? 블로그 하고 계시면 노출되는 방법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태그. 블로그는 태그가 중요하지 않아요. SNS는 태그가 중요해요. 근데 블로그는 본문의 텍스트 기반이에요. 제목과 본문의 텍스트 기반. 태그는 2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어떤 태그를 누르면 우리 블로그에 있는 그 태그가 들어가 있는 다른 글들의 리스트가 보여지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SNS가 우리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 카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밴드 포함해서 이런 SNS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베이스보다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비중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검색 엔진 입장에서 네가 찍어 올린 이 사진이 무엇에 관한 것인고 야 이거 진짜 좋다. 여기 진짜 좋다. 이 학원이 진짜 좋다는데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원장님 진짜 좋다. 이게 피부과 원장님인지 학원 원장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태그를 남겨놓으라고 하고 태그를 기준으로 글을 분류를 해줘요. 그런데 네이버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로그, SNS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합니다. 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태그는 학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파티, 떡볶이 얘기만 잔뜩 있어요. 이게 학원이라는 태그와 신뢰성이 있어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뭘 설명하려면 관련된 단어들로 기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삽입된 단어가 훨씬 더 비중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검색에 상위 노출이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제가 이건 뭐 작년에 했던 건데 실제 검색 화면이에요. 모바일로. 평촌 수학학원이라는 검색을 했는데 이게 상위 노출되고 있는 거. 여기가 저기 한참 내렸을 때 있는 거. 양쪽의 화면을 비교해 보면 노출되고 있는 것과 안 되고 있는 곳의 차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뭐가 눈에 보여요? 구분되는 거, 시각적으로. 네? 아이고. 자, 보세요. 평촌 수학학원이라는 말 덩어리, 지금의 검색어는 평촌 수학학원이었어요. 그럼 검색 엔진은 사실은 지금은 대략 이 글이 전개될 때 사용된 어휘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름의 판단까지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발달은 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찾는 것 그대로가 담겨져 있는 정보를 우선 봅니다. 점점 이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검색어보다 실제 내용이 거기에 가까운 쪽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래요. 이 뒤쪽으로 가면 평촌 수학학원이라는 말이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는 뭉쳐져 있고 그래서 공략하려면 일단 제목과 본문에서도 여기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평촌 수학학원, 평촌 수학 학원 이런 검색어들은 볼드로 여기가 표시되어 있어요. 당신이 찾는 거 여기 있는 거 맞죠?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노출된 순서는 기본적으로 노출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최신순하고 관련도순. 근데 기본적으로는 관련도순으로 나오죠. 평촌 수학학원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보고 이 글에 대한 평가가 괜찮더라. 또는 이 사람의 블로그에 그 관련된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그걸 토대로 해서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네이버가 소개해준 거라고요. 여기 먼저 한번 만나보시고요. 이 정도 만나보시면 괜찮은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소개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래전에는 실제 물리적으로 검색어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본문에서 많이 들어가면 상위 노출이 됐었어요. 저기서 지금 상위 노출이 7번 들어가 있네? 그럼 나 10번 써야지. 그럼 상위 노출 됐다고요. 내가 1등으로. 근데 지금은 검색어 개수는 점점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 검색어가 담겨는 있어야 된다. 제목에. 쪼개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이걸로 상위 노출되기 안 된 상태에서는 이런 검색어로 상위 노출을 좀 시키시고 노출이 좀 유지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쪼개서 쓰셔도 상위 노출 충분히 됩니다.
일단은 검색어가 공략하는 검색어,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땡땡 고등학교 교복도 검색어고, 우리 학원의 밑에 있는 뭐 엄마들이 다 많이 다니는 땡땡 에어로빅도 검색어고, 우리 학원 이름도 검색어고, 이렇죠. 이 글마다 어떤 검색어를 찾는 사람이 보면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 검색어를 공략하면 됩니다. 공략한다는 말은 제목과 본문에서 들어간다는 얘기고, 태그는 있으면 좀 더 좋지만 없어도 노출된다. 그리고 이 검색어, 지금 이 검색어에 대한 얘기는 상위 노출 방법에 대한 얘기는 지금 고전적인 거예요. 지금은 그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C랭크니 무슨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이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혀 모르셔도 괜찮은데 진화의 방향이 뭐냐면, 지금은 이 블로거, 요즘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런 얘기를, 평촌 수학학원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처음 그 포스팅을 했고 3년째 그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가 누굴 소개시켜 주는 게 욕 덜 먹겠어요? 당연히 오래전부터 그 얘기 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똑같이 3년씩 했는데 이 사람의 블로그에는 들어간 사람들이 대체로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블로그고, 저 사람의 블로그는 한 3-4페이지씩 있고 이웃구 맺는 블로그예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누굴 소개시켜 주겠냐고요. 당신이 더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 지금은 그런 기준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의 글이 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반응을 얻는지에 따라서 노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최신 글이 상위 노출 공략이 쉬운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랫동안 검증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고, 그러면서도 이 글을 열독하고 거기에다가 상호작용까지 하는 글들이 많은 블로그의 글들이 상위 노출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검색어가 설령 더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컨텐츠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검색어를 신경은 쓰되 내용을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내용을 우리 학원 얘기만 하는 거는 홈페이지면 족학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매체에 대한 관념 살펴볼 때처럼 블로그로 이번에 모집합니다, 뭐 이런 공지사항만 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마찬가지로 학원을 검색하는 사람의 숫자밖에 못 만나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